우승을 목표로 삼은 잉글랜드가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예상 밖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피파 랭킹 4위, 덴마크는 21위로 상당한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베팅 업계에서는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며 졸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의 대표팀 라인업에는 해리 케인, 콜 파머, 벨링엄, 와킨스 등 올 시즌을 뜨겁게 달군 초호화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호이비에르가 차지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경기 내내 해리 케인의 움직임을 완전히 예측하며 그의 돌파와 슈팅 찬스를 차단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 직전 잉글랜드 대표팀의 인터뷰에서 올리 와킨스의 발언이 힌트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와킨스는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파트너십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케인은 경기 내내 고립된 모습을 보였고 후반 25분 교체로 물러났습니다. 레딧의 한 팬은 와킨스의 발언이 케인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는 케인의 골 욕심이 문제가 되었고 잉글랜드는 이런 라인업에서 점유율도 올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기 후 호이비에르의 인터뷰에서 그는 케인을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호이비에르는 승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팀이 잘 단결했다고 언급하며 클럽과 대표팀 모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케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 승리하고도 계약 단축을 요구받으며 말레이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국민들과 총리까지 나서서 김판곤 감독에게 사과하고 축협을 비판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과 언론의 분노 속에서 말레이시아를 떠날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부임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의 팬들과 축구 문화를 좋아한다고 전했지만 결국 축구협회의 행정에 실망하여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김판곤 감독이 떠난다면 축구협회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언론은 축구협회가 김판곤 감독을 잃는다면 말레이시아 축구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총리 아나르 이브라힘은 김판곤 감독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고 축구협회가 김판곤 감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 인터뷰를 통해 축구협회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다시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인기는 여전히 높아서 동남아시아 클럽과 국가대표팀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개의 팀은 이미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 달 안에 김판곤 감독의 다음 행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은 커뮤니티에서 축구협회를 비난하며 김판곤 감독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앞길은 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김판곤 감독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잖아요. 보이는 이미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굉장히 또 축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인 부분에서 도 선수들이 정말 배울 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우 이런 친구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그 친구가 왜 A 대표를 어린 나이에 하고 잘해 월드컵을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배웠고 한때 이승우는 주변의 평판과 대중들의 생각이 정대 선수였습니다. 어딘가 스페인적인 제스처 그리고 파격적인 춤사위와 단어 선택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레모니를 펼치는 사람 그대로가 코럼에 존재했다면 동료들의 평판은 분명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축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하나의 엔터테이너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평범한 소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축구와 관련해서 그는 왜 그렇게 열정덕에 까란 위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역시 K괴물 이게 김민재 듣요 아파도 뜁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두원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클럽이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혼이란 단어를 말했습니다. 일본 정도는 에서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그는 해외에서 어린 나이부터
체류했는데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아파트 밖에 거는 물건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뜨거워지는 특별한 감정은 오히려 한국을 벗어나서 폭발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메시 이니에스타와 사진을 찍던 유소년 선수는 결국 스페인 아이들과 달랐고 태극기를 달았을 때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초혼이라고 그의 축구에 대해서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이승우가 받은 또 하나의 오해는 어린 나이에 워낙 주목받은 탓에 축구를 팀플레이가 아니라 개인 종목으로 인식할 것이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음악, 덧이라고 이는 그의 엄청난 승과연 있습니다. 대목표인 월드컵의 최종 명단에 그는 포함되지 못했고 선수가 아니라 그저 축구인으로 무대를 찾았으며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상하지 못하는 시상식엔 참석하지도 않는 특정 선수들과 달랐고 자신이 대표팀을 위해 뛸 수 없다면 동료들이 대표팀의 승리를 안기길 원했습니다. 나이스 음악, 방송, 이자나 말 조심해야 되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악, 이 축구 선수들의 승부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우는 특히 유별난 선수 중 하나였고 어린 나이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늦게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 자신이 성인팀에 있을 때 유소년 팀에 있던 선수들이 합류한 대표팀은 무대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월드컵 엔트리 또한 완전한 경쟁이고 결국 이승우는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컵은 꼴도 보기 싫다던 한때 자신에게 쏠렸던 카메라들이 후배들에게 돌아간 곳에 좌절했다 하도 이해할 수 있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마친 선수들을 대하는 이승우에게 과거의 왕자란 타이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축구부 아이가 미래의 프로 축구팀과 성인 계약할 확률은 0.8%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선수 중 국가대표가 되는 확률은 0.3%입니다. 1,000명 중 3명입니다. 바늘 구멍을 통과하면 이제 마의 0.88% 돌파한 재능들끼리의 주전 경쟁이 시작됩니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는 분명 성공한 사회인입니다. 결과로 그가 비판받을 이유는 사회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원이 다른 기준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바르샤 유스 출신 한국의 메시라 과거의 별명입니다. 이승우가 후배 1에서 득점을 터뜨리던 시절 바르셀로나 뉴스 출신인 메시, 이니에스타, 샤비, 후율 등은 바르샤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르시아 성인팀에서 뛰는 이승우를 꿈꿨고 A팀 데뷔 이전부터 그토록 주목받은 한국 선수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이름 자체에는 거대한 로얄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 시점 이승우는 리그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있고 경쟁자는 일류첸코와 무보사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성취를 거두더라도 바르셀로나 입단 수준의 위협이 아니라면 남들보다 작은 박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승우는 는 메시와 신장이 거의 같지만 몸무게에서 10kg 차이가 있습니다. 피지컬은 성인 무대에 오르자마자 턴엔에 붙어다닌 골이 표였다. 유소년 시절 좁은 공간에서 선보인 압도적인 드리블은 상당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스와 창의성으로 자신보다 거대한 상대들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골문 앞에서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분명히 성장 중이고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우상향 그래프를 찍고 있습니다. 동 포지션에서 국가대표팀은 역대급에 가까운 멤버 구성이 되어 있고 그가 해설자가 아닌 선수로 월드컵에 귀환하기 위해서는 분명 더 큰 반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는 좋아하는 축구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을 패배자로 취급하는 목소리가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도태가 아니라 여전히 노력하는 사람들 혹은 충분한 성취를 거둔 사람이 나타나도 더 큰 성취를 가져와서 패배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은 축구엔 적어도 도메이 한 명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메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1등이 아니라 다수 중 하나로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의 성취와 행복 또한 겪고 있습니다. 이승우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자기 자신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정한 기준과 리오넬 메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표, 자신만의 성취를 만끽하고 행복 인생에 도달하길 기원합니다.